네, 안녕하세요. 김프로입니다. 오늘 코스피는 2.63% 상승, 코스닥은 1.78% 상승 마감을 하면서요. 12월 달에 그렇게도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했는데 이거에 대한 보상을 단 4일 만에 해버립니다. 일단 전저점 근처에서 이렇게 아랫꼬리를 강하게 달아주는 모양새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방송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의미 있는 구간에서의 이런 강력한 아랫꼬리는 단기 반등에 대한 확률을 굉장히 높게 볼 수가 있는 그런 캔들이었다라고 요날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나서 지금 4일째 상승 기조를 이어가고 있고, 사실은 저는 좀 이렇게 눌렀다가 이런 식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거의 지금 V자 반등 형태로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더 간다고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싶고요. 121선 근처에서는 조정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그러면서 21선 안착하고 이 과정 안에서 이제 12일 날 있을 CPI 물가지수 발표 나오고 나서 안착하고 조금 더 상승 흐름을 이어가느냐, 아니면 반등 나오고 다시 이런 식으로 좀 하락 흐름으로 이어가느냐. 그러니까 물가지수 발표 앞두고 시장이 반등이 좀 많이 나와 있는 상태면 물가지수가 저번처럼 이때처럼 좋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갭 띄고 조금 조정 구간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기 때문에 물가지수 발표 앞두고 지수가 만약에 좀 더 올라 있는 상황이라면은 비중 조절을 좀 해놓고 이벤트를 맞이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반대로 만약에 이제 물가지수 발표 앞두고 지금 한 4거래일 남아, 3, 4거래일 남아 있잖아요. 또 많이 이렇게 눌린다면, 만약에 물가지수가 좋게 나오면 반등을 또 이렇게 해줄 수는 있겠죠. 근데 제 생각에는 그렇게 크게 변동성이 있을 것 같지는 않고요. 요 구간 안에서 약간 이제 물가지수를 기다리는 그런 흐름으로 좀 가다가 CPI 발표 나오고 나서 위로 가든 아래로 가든 방향이 좀 잡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수가 좀 오르긴 했는데 약간 이제 시가총액 이렇게 말이 왜 이렇게 꼬이죠? 시총상위주 이주로 좀 많이 올랐고요. 대형주로 수급이 일단 좀 많이 쏠려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생각보다 이제 중소형주에는 이제 시장 상승한 거 대비하면 비교적 그렇게 시원하게 상승을 해주고 있는 상황은 아닌데요. 이제 여기서 이제 대형주가 어느 정도 좀 오르면 그 다음에 이제 수급이 중소형주로 이동을 할 것이고요. 그동안 좀 많이 눌렸던 테마나 섹터 쪽으로 반등이 나올 거니까 조금 기다리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테마는 어제 제 방송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거의 말씀드렸던 모든, 그러니까 주말 동안에 있었던 뉴스랑 일정이랑 제가 이제 가지고 테마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훑어드렸는데, 말씀드렸던 장이 당연히 좋았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거의 어제 말씀드린 부분 거의 그대로 시장이 좀 진행이 된 하루가 아니었나 싶어가지고요. 제 스스로도 좀 뿌듯했던 것 같아요. 일단 봐야 할 테마 넘버원으로는 제가 어제 로봇주를 말씀을 드렸고요. 이건 CES랑 상관없이 로봇 테마는 지금 쉽게 꺼질 불씨가 절대 아니어서 기대감이 쭉쭉 이어질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당분간은 로봇이 시장의 주도 테마를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단기 과열이냐 주의 경고 쪽으로 가느냐의 선택이었는데 단기 과열로 일단 들어가게 됐고요. 근데 이런 식이라면 단기 과열 보내놓고 아마 더 급등을 시킬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대로 진행이 일단은 됐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대장주였는데 얘가 단기 과열 들어갔기 때문에 테마는 살아있는데 대장주가 단기 과열 들어갔다. 그러면 항상 뭐죠? 순환매. 그래서 이 로봇주의 대장주 자리를 누가 차지하는지 오늘 귀추가 주목되는 하루였고요. 일단 오전장에는 여러 가지 이제 로봇주들이 전체적으로 상승을 보이면서 딱히 얘가 대장주다라는 게 없었다가 이제 오후장 좀 들어서면서 오후까지는 아니지만 이제 점심쯤 들어서면서 휴림 로봇이랑 유진 로봇이 대장으로 좀 치고 나갔고, 역시 왕년에 한번 대장했던 애라서 이런 자리에서 반등 또 잘 나오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자리에서의 어떤 그러니까 휴림 로봇이라는 종목 자체도 사실은 그렇고 예전에 제가 테마로 대시세를 내고 그 다음에 이 테마가 실적과 연결이 되면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눈에 보여지는 것들로 연결이 되면 이제 테마에서 섹터로 바뀐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테마로 시세를 낼 때는 기업의 내용보다는 뭐 이제 세력이 이제 개입된 종목들이 시세를 내는 거고 그리고 나서 섹터로 바뀔 때는 기업 내용이 안 좋은 애들은 거의 시세를 반납하고 원위치까지 가버리고요. 그 안에서 이제 옥석가리가 시작되면서 정말 실제적으로 기업 내용이 좋은 종목들이 이제 또 다시 주도 역할을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로봇주들도 테마로 상승할 때는 휴림 로봇이 대장이었죠. 그리고 나서 기업 내용이 사실은 이제 그렇게 좋지가 않기 때문에 시세를 다 반납하고 딱 봐도 뭐 이제 작전주 같은 느낌의 차트라면 지금 주도주하고 있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이 작전주가 아니라 어떤 뭐 기대감을 가지고 뭐 실적을 기대하면서 기업 내용에 대한 모멘텀으로 가는 차트로 딱 우리가 봐도 보여지죠. 실제적으로 어떤 재료도 또 나오게 됐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왕년의 테마 주도 대장주였던 휴림 로봇이 시간에서 지금 상한가를 뭐 들어갔죠. 근데 뭐 일단은 뭐 여기서 다시 뭐 이런 식으로 기대하기는 좀 뭐 힘들지 않겠나 싶고 어떤 뭐 일단은 뭐 단발성 트레이딩용으로 휴림 로봇은 좀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로봇주들도 뭐 순환매가 또 계속 돌 수도 있기 때문에요. 계속해서 지켜봐야 될 부분이고요. 거기다가 이제 삼성 M&A 관련 뉴스가 또 있었는데 물론 이 삼성의 M&A가 어떤 분야로 갈지 일단은 뭐 알 수는 없지만 최근에 로봇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아져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거기다 더 그러니까 안 그래도 삼성전자의 레인보우 로보틱스 유중 참여로 분위기가 좋았는데 계속해서 뭐 기대감을 더 실어줄 수 있는 그래서 뭐 이번 주 까지는 주도 테마 역할을 좀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어제도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요것도 맞춰버렸죠. 지금 챗봇 GPT에 대해서 제가 주말 동안에 더 좀 자세하게 공부를 했고 시장의 반응이 어떤지를 좀 살펴봤는데 이거 장난 아닙니다. 물건이에요. 그래서 이거 조금 더 테마적으로든 재료적으로든 시장에서 먹힐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솔트룩스가 일단은 대장이었는데요. 얘가 앞 구간에서도 어찌됐건 시세가 좀 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도 로봇주처럼 순환매가 돌 수도 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지금 갈 게 셀바스 AI밖에 없어요. 그래서 셀바스 AI가 차트도 너무 좋았잖아요.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뽑고 박스권 그리고 다시 뽑아주는 과정에 있거든요. 그래서 셀바스 AI가 대장으로 한번 치고 나올 가능성도 있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뭐 바로 그냥 2파동으로 넘어가죠. 1파, 2파 뭐 다시 또 이렇게 눌림의 과정 갔다가 3파까지 넘어가는지 지켜봐야 되겠죠. 그리고 치매 관련해 가지고는 뭐 제가 일정도 그 전에 계속 말씀드렸었고 일단은 피플바이오가 기대감으로 상승이 좀 나올 수 있다라는 말씀을 뭐 한 이때부터 드렸던 것 같습니다. 요 날부터 드린 걸로 제가 기억이 좀 나네요. 근데 일단은 약간 이제 이런 식으로 휩소의 음봉이 하나 나왔고요. 근데 이렇게 꽂았는데 또 이런 지지 구간들을 지켜내면 뭔가 좀 인위적인 음봉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좀 지켜내고 다시 가다가 결국은 기대감으로 일단 상승이 나와줬고요. 주말 동안에 레카네밥 승인이 났죠. 그래서 이게 이제 재료 소멸로 끝이 날 것이냐 아니면 큰 재료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더 시세를 낼 수 있을 거냐, 낼 수 있을 것이냐의 부분을 오늘 오전 뭐 시가 갭을 뭐 띄운다든지 그리고 나서 어떻게 흘러가는지 지켜보면서 판단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다. 근데 오늘 저는 갭이 엄청 많이 떠서 시작할 줄 알았는데 갭이 하나도 안 떠서 시작하길래 이거 뭔가 좀 수상한데 이렇게 되면 그냥 양봉으로 이렇게 채워서 그냥 보내려고 하는 건가 라는 생각을 좀 하면서 일단 지켜봤거든요. 근데 피플바이오는 오늘 이제 조금 뭐 상승하고 그쳤고 그 대장 자리를 메디프론이
차고 올라오면서 얘가 일단은 상한가가 들어갔기 때문에 치매 관련주들도 조금 더 기대감이, 그러니까 시세가 날 수도 있겠다. 그렇게 좀 바라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황구 화장품도 제가 요 눌림 가격에서 계속 말씀을 많이, 가장 많이 멘트를 드렸던 종목입니다. 눌렸다가 아마 요렇게 돌아 나가는 흐름이 나올 걸로 보고 있다. 그렇게 말씀 좀 드렸었는데, 이제 마스크 해제 관련해 가지고 뭐 회의, 그러니까 기대감이 있죠. 마스크 해제 관련해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요 구간에서, 요 눌림목 너무 예쁜 구간이잖아요. 네. 여기서 돌아 어떤 반등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라는 말씀 드렸고, 오늘 한 14%대 큰 시원한 반등이 일단은 좀 나왔습니다. 뽑고 반등. 여기서 이제 쌍봉의 형태로 시세가 마무리되느냐, 여기서 또 이렇게 가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가느냐인데, 저는 추가적으로 시세가 또 날 수 있겠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거에 대한 재료에 대한 기대감이 또 뭐 중국 춘절이 끝난다든지, 아니면 아까도 뉴스 보니까 이제 중국 이제 여행 제한이 좀 풀렸을 때 가장 여행 가고 싶은 나라 2위로 지금 한국이 꼽혔고, 그리고 나서 혹시라도 코로나 이제 확진자가 중국도 정점을 찍고 정말 위드 코로나에 만약에 성공하는 단계로 가게 된다면, 뭐 성공하겠죠. 뭐 중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들이 지금 갔던 뭐 길을 밟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게 됐을 때 기대감은 저는 충분히 더 남아있기 때문에 화장품주들도 물론 시세가 어느 정도 나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먹을 구간은 충분히 조금 더 남아있다라고 좀 보고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뭐 FNF 홀딩스도 이때 보시면은, 야, 또 박스권에서 여기서 또 눌렀다가 또 이렇게 뽑네요. 얘도 뭐 언젠가는 요 박스권을 넘겨주는 파동이 나올 가능성에 저는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오늘 이거도 대박이죠. 네, 요걸 어제 제가 이제 뭐 관심 종목으로 드렸던 종목이고요. 에너토크 뽑고 여기서 이제 저항대를 하나 만들었죠. 죽이고 다시 뽑았는데 여기서 한번 맞고 떨어져요. 보통 이제 어떤 박스권 플레이를 할 때 보면 두 번째 바로 뚫어주는 경우는 뭐 잘은 없고, 보통은 한 세 번 혹은 네 번째 뚫어주는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저항대를 놓고 두 번째 시도했지만 실패. 이번에 이제 세 번째 시도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세 번째 돌파 시도를 할 때는 돌파를 뭐 바로 해줄 수도 있지만, 여기서 한번 접더라도 이때만큼 그렇게 많이 접지는 못해요. 점점 이 저점을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뭐 리스크가 높지 않은 괜찮은 해볼 만한 자리다라고 저는 보고 있었고, 어제 방송에서 돌파 관점으로 관심 종목으로 좀 드렸는데, 오늘 한신기계가 시간의 상한가를 좀 갔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수가 오랫동안 눌려 있다가 반등이 이렇게 나오게 되면 가장 먼저 대형주 쪽으로 반등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섹터 중소형 종목들 반등 나오고, 그 다음에 테마들이 계속해서 돌아가면서 순환매 반등이 나오니까 조급해하지 말고 기다리자라는 말씀 제가 드렸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동안 많이 눌려있던 애들이 이제 순환매가 돌면서 반등이 나오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원전주들이 반등이 일단 나와주니까요. 한신기가 시간의 상한가 들어갔고, 에너토크가 지금 시간에서 한 5%? 약 5% 정도 올랐네요. 내일 이제 갭 뜨면은 뭐 시작해서 시세가 뭐 이어질 수도 있고, 단발성으로 뭐 갭만 띄우고 죽을 수도 있겠죠. 그 부분은 내일 뭐 봐가지고 조금 뭐 흐름을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아니면 뭐 갭 띄우고 죽였다가 다시 뭐 이런 식으로 돌아 나갈 수도 있고요. 이런 부분은 내일 뭐 장중 흐름 보면서 좀 판단을 해야 될 부분이겠죠. 그리고 이제 두바이 관련주인데, 일단은 저는 이제 다른 종목은 좀 안 보고 있고요. 이런 자리들이 사실은 복불복이라 장발로 그냥 여기서 버티고 있는 건지 아직은 알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히림만 저는 보시기를 좀 추천을 드리고요. 왜냐하면 어찌됐건 히림이 이날 상한가를 가장 그래도 강하게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금호건설이 상은 먼저 들어갔는데, 얘는 막판에
풀리고 약간 어거지로 힘이 없이 잠겼고 그 다음에 개파락한 후에 뭐 이런 정도 부분은 사실 개인들이 그냥 만들어낸 흐름이다라고 보면 아직 얘가 여기서 뭐 물량을 모으고 있는 건지 그냥 이대로 마무리가 되는 건지 알기가 힘듭니다. 지금으로서 가장 그래도 세력의 존재에 대해서 확률 높게 볼 수 있는 거는 그래도 힐입니다. 이날 상한가 풀리지 않았고 그 다음 흐름도 뭐 개인들이 만들어내기에는 조금 인위적인 부분이 있죠. 그리고 장중에 보면 프로그램이 계속해서 받치고 올렸다가 다시 물량 뱉어내고 하면서 뭔가 롤링을 하는 듯한 느낌도 좀 있어가지고 얘가 꾸역꾸역 위로 좀 올리는 느낌. 그래서 한 번 또 치고 죽을래나 이런 생각이 있어가지고요. 두바이 관련주들 좀 보고 있고 히림이 이제 뭐 한 방 치게 되면은 얘네들도 뭐 이런 식으로 한 번 정도 다시 반등이 나올 수 있겠죠. 네, 오늘 제가 말이 조금 꼬인 것 같은데 마음이 좀 급해가지고 그렇습니다. 빨리 방송하고 이제 제가 좀 약속이 있어가지고 나가봐야 돼서 마음이 급하니까 말이 조금 꼬인다라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뭐 어제 제가 브리핑 해드린 정말 거의 그대로 시장이 흘러간 것 같아서 되게 좀 뿌듯하게 방송 켰고요.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저희 무료 체험방 입장해 보실 분들은 카톡 링크로 돼 있는 쪽으로 카톡 주시면 초대해 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